네. 자, 1부에서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자, 우리 2부도 또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우리 시기별로 우리 동차 공부하시면서 어려웠던 점, 또 고통스러웠던 점, 그 극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이용하셨는지, 또 특별한 암기하는 노하우가 있다면 네, 그런 것도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요. 뭐 답안 작성할 때 나는 이런 방법을 이용했다, 뭐 이런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다 시험 보신 다음에 나는 합격을 좀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동차 기간이 3월부터 7월까지 대략 이 정도 되는데 월별로 이제 사실 고통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3, 4월에는 이제 2차를 처음 입문하면서 뭐 어려움이 있을 거고 5, 6월 가면 이제 GS 이제 등수라든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7월에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월별로 좀 끊어서 물어보는 게 좀 구성상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3, 4월 때 이제 시기별로 이제 좀 조언을 해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시기별 조언을 해드리자면 3, 4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3, 4월에 특상은 기출 수업이랑 복습을 따라가는데 주력했고요. 복습을 할 때는 수업 시간에 기본서에 메모한 내용을 특허는 총알이랑 상표는 암기집에 그 내용을 옮겨 적으면서 다시 복습하면서 단권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차 시기에 저는 좀 특이하게 민법 다음으로 민사소송법을 기본이랑 사례 강의를 수강해 놨어서 3, 4월에 이제 민소를 독학하면서 앞으로 민소 공부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제 그 기출문제 핸드북을 내 주교재로 삼자였고, 그래서 3월에 통합 사례를 1회독 하고 3월 말부터 기출문제 핸드북만 보기로 결심해서 계속 반복 해독했습니다. 저는 1차 기간에 민사소송법 강의를 안 들었다 보니 3월부터 이제 기본 강의, 4월에 사례 강의를 민사소송법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이때가 아마 수험 생활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 않았나 할 정도로 정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물론 단번에 이해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제 천천히 회독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읽다 보면은 외계어처럼 읽힙니다. 이게 잘 안 읽힙니다, 그냥 애초에. 그래서 겨우겨우 어떻게든 기본 강의를 쳐내면서 헛회독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냥 일단 회독을 꾸준히 참고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투자도 저는 하루에 3, 4월이면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는데 1시간은 총알을 열심히 공부를 했고 평일 기준 1시간 열심히 총알하고 1시간 상표 판례 암기집이 따로 있어서 판례 암기집으로 1시간 동안 더 열심히 상표 암기를 했고 그 외에 모든 시간은 모두 민소 기본 강의와 회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막 모든 판례들을 다 막 세세히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목차들을 좀 위주로 많이 보려고 했고 무슨 내용들이 그러니까 세부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구조화시키면서 머릿속에서 최대한 구조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때 4월에 사례 강의를 들으면서 사례집 문제도 함께 복습을 했는데 이때는 기본서 회독 진도와 맞춰서 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에서 배웠던 내용들, 회독을 하는 내용들을 사례집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좀 더 이해하고자 그렇게 회독 진도를 맞춰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저는 3, 4월에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암기에 가장 치중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기초 GS 플러스 기간에는 매 GS에서 쓰는 범위를 미리 알려주시는데 그 범위는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쓸어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일에는 지난 GS 쓰고 수업 때 했던 내용들 복습 간단히 하면서 특허 상표 합쳐서 2, 3시간 정도씩 투자를 했었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은 다음날 GS 범위를 완벽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암기에 좀 더 시간을 투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특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서를 그냥 읽으면 읽느라고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못 보는 경향이 있었어서 총알로 진도 범위를 한번 싹 다 암기를 한 다음에 기본서 내용은 GS 출제 논점을 좀 더 보강하는 식으로 활용을 하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그냥 평일에 기본서 쭉 보면서 복습하고 GS 전날에는 암기집이랑 피날레 그리고 기본서에 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 이렇게 그냥 활용하면서 판례도 보고
GS를 위해서 암기하는 거를 그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힘들었던 점은 GS 전날에 아무리 외워도 다음날 쓸어가면 까먹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나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부담감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그때는 그런 부담이 좀 컸어서 다음날 GS 가기 싫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막상 가서 써보면 또 열심히 외운 거는 외운 대로 생각이 나고 쓰면 쓸 수가 있었어서 좀 불필요한 걱정도 많이 했구나 이거를 나중에 좀 깨달았고 그냥 전날에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써보면 되겠다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법의 경우에는 저는 1차가 끝나고 조금 바로 한 3일 뒤부터 민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했었는데요. 저는 1차 기간에 민소 기본 사례 강의를 수강을 했어서 강의를 다시 수강하진 않았는데 기억이 정말 나지 않아서 기본서 회독하면서 이게 너무 겉핥기만 하는 게 아닌가,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기본 강의부터 다시 들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3월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그때는 강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그때 기본 강의를 다시 들으면 제가 통상의 동차보다도 너무 진도가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그렇게 회독하던 거 강행을 하고 3월 말쯤에 기초 GS를 작년에 이제 이창환 강사님께서 내셨던 거를 온라인으로 구해서 미리 풀어보고 그러고 4월 달에 사례집도 똑같이 회독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3, 4월에 똑같이 기초 GS 수강하고 민사소송법은 사례 강의랑 기본 강의 수강했는데요. 일단 그 기초 GS 처음 할 때 아무래도 답안지 이제 10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려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저는 근데 이때가 약간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때 소설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문제는 책 안 보고 그래도 어느 정도 판례가 어느 매치되는지는 이제 내용이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 그래서 판례 쓰고 답 모르겠어도 일단 소설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답안지 채우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 그럼 그냥 소설 쓰자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해서 가볍게 넘겼던 것 같고 그리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서 그래서 그 선배한테 이제 조언을 많이 구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조언이 아까 1부 때 말씀드렸던 목차집 같이 보기랑 사례집 미리 구매해서 보는 거 이렇게 해서 잘 그 시기에 고통을 넘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제가 원래는 이제 대학원 다니는 거 다 이제 서울에서 다녔어가지고 서울 생활을 하고 있었다가 이제 서울 생활 청산을 하고 고향에 낙향을 했다가 이제 이번에 합격을 하고 다시 올라온다고. 그래서 3월 달은 돌이켜 보니까 이제 막 다시 서울에 이사도 거쳐도 구해가지고 이사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해가지고 정신이 없었고 그 정신 없는 와중에 또 이제 기초 GS가 이제 주말에 9시부터 시작해서 6시에 끝나는 거 요것도 이제 체력적으로도 생각보다 이게 많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래도 한 2, 3주 듣다 보니까는 사람이 또 적응의 동물이다 보니까는 적응이 돼가지고 잘 다닐 수 있게 됐었는데 그래서 3월 달에 체력적인 부담이 한번 조금 왔었는데 그거는 시간이 잘 해결을 해줬던 것 같고 암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좀 무식하게 투박하게 외우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산업재산권 쪽은 이제 상표 특허 쪽은 이제 외우는 자료를 잘 주셔가지고 그냥 요거부터 외우는 거 시작하자 생각해가지고 이제 외우는 거를 3월달, 4월달부터 시작을 했고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현강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 처음 듣는 과목을 인강으로 듣는 것보다는 현강으로 듣는 게 훨씬 집중도나 이렇게 흡수하는 이 효율이 더 좋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현강을 다니면서 일단 다닌 거라도 잘 수업을 듣자 하는 느낌으로 3월 달에는 민사소송법 암기는 이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 달부터 민사소송법 암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교재 나와 있는 암 해가지고 또 문자 따놓은 거 그런 거 외우는 거 4월 달부터 했었던 것 같고 그러고서 이제 현강을 나와야 되니까 이제 오며 가며 지하철 타고 이런 시간 동안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총알 교재라든가 암기 교재를 저는 따로 그 단어 암기장 거기다 이제 따로 써서 이제 암기하면서 다니고 또 수업 전후로 해서 좀 암기 남는 시간 동안 좀 암기 좀 하고 그런 식으로 3, 4월 보냈던 것 같습니다. 3, 4월 보낸 시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혹시 그 중간에 암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최근 합격자분들, 특히 동차 합격자분들 중에서 3, 4월부터 곧바로 특상 암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3, 4월부터 뭐 총알이든 암기집이든 전부 다 암기 시작을 했던 건가요? 저는 원래 2회부터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어서 3, 4월에는 암기는 하지 않고 2회 위주로 회독을 했었습니다. 복습이랑 회독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효근님 그 주말 GS 쓰기 할 때의 그 범위도 안 외우고 하신 걸까요? 아니면 그 전 주말에 이제 수업을 했던 내용이 그 다음 주 GS에 출제되잖아요. 그래서 그 전주에 수업했던 내용을 그 다음 주 평일에 이제 이해하면서 했는데 그 두 문제를 따서 외우진 않고 최대한 이해를 해서 그 다음 주 주말에 출제가 되면 기억이 이제 어렴풋이, 물론 판례의 정밀도가 매우 떨어지지만 어떤 뉘앙스였던 건지는 기억이 나니까 판례를 이제 지어서 뉘앙스대로 지어서 쓰고, 그리고 그거가 이제 이준이가 말했던 것 같은데, 그 소설 쓰는 연습을 기쁠 때는 거의 판례도 뉘앙스만 살려서 쓰고 거기에 맞게 사안포 수업하는 식으로 GS를 썼었습니다. 그러면 그 효근님을 제외한 나머지 네 분께서는 이제 그 진도별로도 이제 쓰기에 맞춰서 좀 암기도 어느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평일 공부할 때도 틈틈이 암기를 조금 시간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특허 상표의 경우에는 평일 공부를 할 때는 암기에 그렇게 치중을 하진 않았고요. 진도 나간 범위를 기본서 위주로 다 읽어본다 하는 느낌으로 이해를 위해서 평일 공부를 했던 것 같고, 딱 금요일하고 토요일 오후에만 그 다음 날 GS를 위한 암기를 했습니다. 비율이 적절하네요. 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도 짬짬이 암기를 하신 거고, 한 분은 이제 쓰기 전날에 암기를 좀 집중적으로 하신 거고, 한 분은 이제 순수 소설로 이렇게 대응을 50% 소설. 왜냐면 이해 베이스로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작성. 네. 3, 4월에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월 말쯤에 기초 GS를 들었다고 했었는데, 그 답안지를 통암기 하려고 좀 했었어서 그 평일에도 민소 암기는 그 기초 GS 답안으로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외우면서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암기를 같이 병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암기에 대해서 중간 얘기를 잠깐 나눠봤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 이제 3, 4월에 이제 암기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3, 4월에 사실 그런 것도 많잖아요. 2차 공부하면은 이제 민소야 기본 사례 이렇게 강의로 듣게 되지만, 이제 특허 상표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업에 나와서 사실 그 궁금한 부분, 답안 작성할 때 어떻게 하고, 뭐 목차를 어떻게 짜고, 그다음에 사안포서 어느 정도라고, 판례 어느 정도로 쓰고, 고민이 맨 처음에 되게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또 극복이 되는 것 같나요? 사실 저도 처음 진입하면 이제 답안지를 어떻게 써야 될지 아예 감조차도 안 오는데, 그래서 그 답안지 이제 전에 합격한 변리사님들이 썼던 그 모험 답안 같은 거를 보면서 이 로마자라든지 뭐 숫자라든지 이런 거를 알고 기초 GS를 들어가니까 조금 더 편한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또 자기 걸로 만드는데 시간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GS 쓰다 보면서 점점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첨언 더 해드리자면, 저는 일단 처음 진입을 해서 기쁠 때 쓰다 보면은 진짜 어떻게 써야 할지 아예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강사님 답안 따라가는 게 가장 좋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저는 한경원 변리사님 그 답안 스타일이 제가 스스로 혼자 썼을 때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가장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서 한경원 변리사님 답안대로 목차를 따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따라하려고 했습니다. 네. 뭐 내용을 추가하자면 비슷한 내용인데, 그 처음에 답안지 작성에 이제 고민이 있을 때 아마도 기쁠 시간에 한경원 변리사님이 상표뿐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답안지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되게 인상 깊게 듣고, 그런 기쁠 시간에 틈틈이 해주시는 말로 되게 많이 차용하면서 답안지 쓰는 방법을 점점 늘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게 그
좀 3월 초반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답안지 방법론을 좀 따로 만약에 좀 들으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신가요? 사후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그냥 문제 풀면서 이렇게 덧붙여서 무슨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진입하자마자 이런 걸 배우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혹시 그게 사후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신지 내년 강의 좀 개선을 위해서 조심스레 여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답안 작성 스킬에 대한 고민은 5, 6월 달에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고 자기가 답안에서 어떤 것을 보완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답안을 써본 경험이 있어야지 그게 무슨 말인지도 알아들을 수 있고 적용하기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작년에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셨던 것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약간 맞아보고 나서 들어야 더 귀에 잘 들어올 것 같아서 처음부터 그냥 답안지학을 들으면 사실은 크게는 안 와닿았을 것 같은데 이제 상표 중간중간에 뭐 민소도 그렇고 특허도 그렇고 각 과목의 답안지 특징에 대해서 몇 번씩 말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몇 번 이미 특허나 상표에 맞고 나서 듣는 거다 보니까 더 그리고 원래 또 수업 중에 딴 얘기하는 게 좀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상표 내용보다 딴 얘기 하시니까 더 재밌게 들리면서 그래서 더 재밌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소 관련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효근님이랑 나연님은 약간의 유배이시고 이제 나머지 세 분은 완전 노배신 거잖아요. 근데 아까 수홍님은 한 8시간 정도 하루에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이제 이준님이랑 현호님은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하셨는지 또는 그리고 그 시간을 투자해도 충분했는지 약간 이런 거에 민소 공부 시간에 대해서 조금 첨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 4월에 민소를 한 7, 8시간 정도 투자를 했는데 그 시간 투자할 때 일단 기본 강의랑 사례 강의 이제 올라오는 게 일단 배속을 못 하겠더라고요. 원래 이창환 강사님 말도 좀 빠르시고 내용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배속 안 해서 한 3시간 정도 해서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을 이제 강의 시간 정도 준해서 한 2, 3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집 보면서 오늘 뭐 배웠는지 떠올리는 거 한 1시간 정도 하고 그래서 저는 민소 암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어서 그래서 그건 약간 좀 줄여서 그 사례집 판례만 하루에 한 한두 개 정도 한 30분씩 외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돌이켜 보면 조금 후회되는 점이 있기는 한데 그때 한참 공부할 때는 이제 현강 시간이 그때 2시 반부터 5시 반까지가 그렇게 그렇게 있으면 이제 오기 전에 이제 이 특허 상표 공부를 좀 하고 수업 듣고 난 뒤에 이제 복습 같은 거를 하면은 이제 시간 배분이 대충 한 2대 1대 1 정도가 되는데 이게 선생님께서 권장해 주신 시간 배분보다는 훨씬 민사소송법에 시간을 덜 투자하는 수준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이켜 보니까 나중에 한 5월 6월 되고 나서는 이게 너무 이제 힘들었었어 가지고 그때 조금 시간을 조금 더 쓸 거리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현우님 한 5시간 정도를 네, 해주시면 돼요. 5시간, 2시간 이 정도 이제 민소 5시간, 특상 2시간, 2시간 이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동차 때 기억이 너무 이제 옛날이어가지고 근데 뭔가 3, 4월은 아무래도 민소 과목마다 저게 좀 밸런스 당연히 달라야 되고 그 시기별로도 당연히 달라야 될 것 같은데 민소는 한 7, 8시간 정도를 그래도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공부한 시간도 8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강의 때도 한경원 변리사님이나 박형준 변리사님 말씀하시는데 일단 질릴 때까지 민소 무조건 많이 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말씀이어서 8시간이 아니더라도 일단 시간이 허락한다면 그냥 무조건 많이 민사소송법을 최대한 많이 보는 게 3, 4월에는 특히 노벨하면 더더욱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 어차피 특상 GS로 이렇게 네네 주말에는 특상만 하니까 사실상 하루 종일 GS 갔다 오면은 그래서 더 평일엔 민소만 하는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민소를 보통 아침 머리 제일 맑을 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점심 때 하다 보면은 사람이 머리가 포화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과목을 이제 전환하면서 특허든 상표 이렇게 넘어가시는 거고, 자기가 민소를 하는데 머리가 포화가 안 된다 하면 저녁 시간에도 계속 민소를 해서 이렇게 쭉 하시면은 바람직하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를 들었었긴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거의 다른 동차분들처럼 3월 달까지 기본서를 회독하고 4월 달 동안 사례집을 회독을 하면서 민소에 걸리는 시간은 저도 한 7, 8시간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미리 듣고 그 기억이 생생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웬만해서 다들 비슷하게 3, 4월에는 민소의 비중이 좀 커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적인 얘기 들어봤는데, 근데 민소 관련해서 궁금한 게 7, 8시간 할 때 이렇게 일단 복습까지 다 포함을 한 개념으로 7, 8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 빠르게 강의를 한번 다 돌리고 이렇게 여러 번 회독을 하는 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당일날 배운 거는 당일날 복습 좀 하는 거죠. 네. 복습까지 하는 시간 포함해서 7, 8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여쭤본 이유가 그냥 통념상으로 한 과목을 하루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해도 되나 싶은 약간 불안감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민소는 그 정도로 앞에 3, 4월에 좀 무게를 두시는 게 좀 더 일반적인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어서 5월, 6월 뭐 묶어서나 아니면 뭐 각각 특징이 있으시면은 5월, 6월에 또 공부 방법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3, 4월에 암기를 안 했다 보니까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병행하면서 해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 시간을 따로 분리하진 않았었고, 대신에 제가 주교재로 삼았던 특허 총알이나 상표 암기집을 이제 회독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 두문자도 옆에 써놓으면서 해당 내용을 읽고 나서 두문자를 눈에 바르는 식으로 암기를 진행하려고 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더 진행했던 부분은 암기를 할 때 두문자, 판례를 보통 두문자를 따서 외우는데 그 판례만 외우기보다 그 이제 판례를 보고 두문자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사례형 문제에서 어떤 트리거가 나오면 이런 판례들을 써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그걸 이제 같이 묶음으로 생각해 보면서 판례를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민소 같은 경우에도 민소는 기출문제 핸드북을 주로 봤었는데 거기에 이창한 선생님이 따놓으신 두문자도 있고 제가 스스로 그냥 딴 두문자도 있는데 거기 있는 판례들은 거의 이제 두문자를 따서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판례를 읽고 나서 두문자를 눈에 바른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추가적인 암기 팁은 민소는 특히나 약간 두문자를 딸 때 목차랑 내용을 섞어서 두문자를 땄던 게 저는 되게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소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제 특징을 가진 문제들이 나오면 주로 나오는 목차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이제 목차랑 같이 내용을 두문자를 따니까 별 고민 없이 이제 그거를 쓰면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암기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목차 따면 대표적으로 의유자료, 문학판검 이렇게 예시를 들자면 그 문서의 증거력 같은 경우에 전 개판 추복이라고 땄었는데 근데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고요. 개는 모르겠고 개념, 판단, 추정, 복멸 네네 그렇게 해서 땄었습니다. 더 많았었는데 지금 거기다 까먹어서 이거는 목차만 두 문자를 딴 거고 목차랑 내용을 섞었을 때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있으면 어떤 목차 있으면 거기에 대응되는 키워드 한 개의 두 문자 그리고 목차 키워드 이렇게 하면 주로 자주 나오는 소목차와 키워드들이 전부 두 문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게 되게 효과적이었었습니다. 쟁점별로 이제 특이한 목차가 있을 때 의요건 이건 우리가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좋은 방법이죠. 저 질문 하나만 좀 드리면은 그 특허 상표는 그 이제 말씀을 트리거까지 같이 엮어서 공부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민소도 사례 문제랑 이 목차 간의 연결을 같이 좀 세트로 좀 공부를 혹시 하셨는지? 민소는 주 교재가 아무래도 사례집이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 읽고 목차를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어서 그것도 비슷하게 특히나 이제 민소는 표현들이 사례 문제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들이 생소하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이어지는구나를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됐었던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민소 3번이 저희가 사실 문제를 전부 다 이해를 하지 못했었거든요. 문제가 되게 어려워서. 근데 그것도 이렇게 트리거를 보는 방식으로 거기서 문제를 전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가지 논점을 써야 되는 트리거를 저는 봐서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트리거에 해당하는 이제 논점을 바른 식으로 3번을 방어적으로 대처해서 모르는 문제에서 그래도 방어적인 점수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5, 6월에 이제 민 특상을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민소는 저는 4월 말에서 5월 초로 넘어가는 시점에 암기 노트로 기본서를 변경하여서 좀 더 얇은 책으로 반복 회독을 더 많이 하자는 생각으로 그래야 더 암기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암기 노트로 기본서를 변경한 후에 이제 회독을 진행했고 통합은 백과사전처럼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은 좀 더 알아보는 식으로 통합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실전 A를 들으면서 이제 실전 A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암기 노트에 없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모두 이제 통합에서 나와 있는 것들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암기 노트에 다 단권화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집은 이때부터 전 문제를 이제 회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최대한 기본서 진도와 안 맞게 회독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서에서 회독을 하고 바로 사례집 회독을 하게 되면은 제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기본서에서 봤어 기억이 나서 사례집 문제를 풀었던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기본서에서 이제 회독하지 않았던 내용을 사례집에서 내가 논점을 파악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회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례집을 이렇게 공평하게 모든 논점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까 효곤이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민소 3번 이번 기출문제 3번에서도 되게 당황스러웠는데 논점도 잘 파악할 수 있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허 같은 경우는 3, 4월엔 총알 위주로 봤는데 이거를 기본서에다가 모두 형광펜으로 총알 부분 표시해서 기본서 위주로 회독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주 같은 것들은 사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께서 찝어주신 각주들만 아니면 GS에 나왔던 각주들만 모두 형광 표시해서 그 부분 위주로 회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원래 이제 암기집으로 암기를 하다가 점도 함께 봤었는데 이제 5월부터는 피날레로 그냥 아예 넘어가서 점 추가로 안 보고 피날레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해도 어쨌든 답안을 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서 피날레로만 반복해서 회독을 했었습니다. 네. 그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민소를 기본서랑 사례집을 엇갈리게 이렇게 했다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하신 혹시 의도가 사례집을 기본서 본 다음에 바로 풀게 되면은 이제 외운 내용을 이제 피지컬로 그냥 풀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문제 푸는 느낌이 좀 덜 나는 것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신 게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례집을 보면서 저보다 문제를 보고 논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기본서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사례집을 보게 되면은 내가 이미 무슨 논점을 써야 하는지를 아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목차의 순서도 암기가 방금 봤으니까 좀 더 피지컬적으로 많이 이제 암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푸는 느낌이 들어서 그거는 제가 만약에 실제 시험에서 그 사례집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못 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아예 보지 않은 상태에서 풀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엇갈려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네. 형준별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득 이상 분들이 보통 많이 하는 공부 방법인데 난이도가 되게 높은 방법이죠. 근데 그거를 적용을 하셨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민소 같은 경우는 수홍님이랑 동일하게 5월 달부터 암기 노트로 이제 주교재를 바꿔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5월 달에 실전 GS A를 풀고 6월 달에 실전 GS B를 풀었습니다. 이때는 아무래도 민소를 문제를 진짜 푸는 연습을 조금 더 해보기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도 똑같이 A를 풀면서 만약에 암기 노트에 없는 내용이 있으면 통합 한 번씩 보면서 단권화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특허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는 이제 꾸준히 기본서를 보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상표 실전 GS B를 하고 있다 보니 상표에 좀 더 치중하게 되고 특허에 시간을 많이 못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대학교 교수 특강을 들었었는데 그 전에 특허도 풀답안을 이제 써야 하니까 급하게 총알을 하루에 한 10장 정도씩 잡아서 일주일 정도 해서 전체적으로 싹 다 암기를 하고 특강을 들으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5월 달에 특허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무래도 수험생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신다면 총알이나 암기 자료라도 꾸준하게 보는 걸 좀 더 추천을 드릴 것 같고요.
6월 달에는 특허 GS 들으면서 이제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좀 더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아까 수홍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알 내용은 형광펜으로 기본서에 체크를 해가면서 좀 더 강약 조절하면서 읽었고, 각주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걸 다 세세하게 암기를 하겠다기보다는 시험에 나왔을 때 결론 정도는 이거 봤었다 정도로 기억날 수 있게 흐린 기억에 남겨놓으려고 읽어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표는 아무래도 처음 듣는 실전 GS인 만큼 답안 작성 스킬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상표 교재는 주교재로 점교재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고, 이때 판례집을 점교재에 같이 단권화를 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전체적인 틀이나 내용이 좀 하나로 합쳐지는 느낌이 들어서 상표는 그때 가장 실력 향상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실전 GS 들으면서 시간 관리나 어떤 목차에 좀 타이틀을 예쁘게 잡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갖고 있는 좀 안 좋은 단점들을 답안 작성할 때 보완하려는 노력들을 이때 가장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대학 특강 말씀해 주셔가지고 특허 모답을 찍으셨었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 대단한 성과이신 거니까 그냥 궁금한데, 혹시 여러 공부 방법들 중에서 뭔가 이제 교수님들이 또 채점하는 게 뭐 좀 다를 수도 있고 GS랑 뭐 다른 좀 느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떻게 공부했을 때 그래도 뭔가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건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이런 게 혹시나 있으셨다면? 사실 그 특강을 들으러 가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 달에 특허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총알로 급하게 공부를 하고 간 거여서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이제 모답은 아니었지만 좀 칭찬을 해주셨던 다른 회차에서는 조금 소설 쓰기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걸 할 때는 아무래도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측의 대리인이 돼서 주장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썼어야 했어가지고 거의 약간 우기기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한쪽을 보호해야 되면 어떤 근거들을 이 상황에서 댈 수 있을까 하면서 문제를 열심히 읽고 거기서 끌어낼 수 있는 정보들 가지고 답안을 쓰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답됐던 회차에서는 조금 깔끔하게 그냥 문제에서 묻는 거에만 대답을 하고 그 결론까지 가는데 필요한 사고 과정을 좀 대목차로서도 보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도움이 됐었습니다. 정말 사실 기득 이상 분들도 같이 특강에 참여를 하셨을 텐데 거기서도 이제 1등을 하셨으면 정말 잘하실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들 주셨는데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총알만 잘 외워도 거기 엑기스들 다 있고 그거를 이제 답안에 요구하는 대로 흐름에 맞게 좀 제시만 잘 해주면은 좋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어렵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거 암기하고 그거를 잘 제시하는 형태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5월이랑 6월에는 이제 각각 과목별로 공부법을 다르게 가져갔는데, 일단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기초 GS 수강하면서 기초 GS 그 진도에만 맞춰서 따라가기에는 한 달에 1회독밖에 못 하니까 평일에 따로 이제 계획을 잡아서 한 2주에서 3주 사이로 1회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는 기본서는 그대로 통합을 봤고요. 그리고 통합을 보는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은 사례집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판례 문구가 이제 사례로 써져 있으니까 좀 더 이제 구조를 만들 때 이해하기 편했던 것 같고, 그래서 통합이랑 사례집은 한 7대3, 8대2 비율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제 기본서랑 판례집을 위주로 봤는데 같이 보는 게 아니고 회독 기간을 따로 정해서 기본서 중심에 회독하는 기간, 그 다음에 판례집 회독하는 기간을 따로 정했는데, 이제 상표는 사안포석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 보니까 판례집 회독할 때는 판례 문구를 보는 게 아니고 그건 기본서에 있으니까 그 뒤에 사안 해결 부분을 위주로 봐서 그렇게 판례집을 집중적으로 회독을 했던 게 이제 사안포석 할 때 좀 더 소설 쓰기도 편하고, 나름 대법원님들의 이제 대법원장이 됐다고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쓰는데 되게 많이 도움이 돼서
기본서랑 이제 판례집을 따로 보는 것을 저는 되게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특허법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박형준 변리사님 말씀하시지만 민소와 상표의 중간 성격을 띈다 이제 그러셔가지고 저도 판례집이랑 사례집을 고민을 했는데 이제 사례집은 좀 보면 재미를 못 붙일 것 같아서 판례집을 봤는데 이 기술이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판례집을 거의 이제 안 보고 그냥 기본서만 회독을 하면서 그 기본서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암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 중요한 것들도 저는 많이 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키워드만 따는 이제 연습을 해서 그 혹시 이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 키워드만 살려서 써야겠다라는 건 표시만 짧게 하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문제 나왔던 그 보정서 문제, 그것도 이제 안 외웠던 거라 그냥 지어서 썼는데 그냥 그 답이 일부 치아가 안 된다. 그래서 그 키워드만 이제 살려가지고 그냥 짧게 한 3줄 정도 써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약간 그 안 중요한 판례들 키워드 체크한 것도 이번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양을 늘리면 또 끝도 없고, 어떤 과목이든 마찬가지겠지만, 그 동사 때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엑기스 잘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결론 맞출 정도, 이 정도가 제일 아름답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송한데 민소는 예외입니다. 민소는 다 두루두루 이제 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5월, 6월을 돌이켜 보니까는 그 시기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초 GS가 끝나고 이제 실전 GS에 들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득 이상 분들과 이제 GS 점수 경쟁이 시작된다는 점이랑, 민사소송법이 이제 현강이 4월 말에 끝나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 실전 GS든 뭐든 하면서 본격적인 암기가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할 때 이제 그 전까지 4월, 3, 4월은 집에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영 효율이 신통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동네 스터디 카페 이제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그때 이제 공부하는 방식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학교 다니는 것처럼 50분, 10분, 50분, 10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를 할 때 어떤 포맷을 기본으로 깔고 이제 암기를 할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윌비스 종합반에 들어오시면 알겠지만은 한경훈 변리사님, 한교 선생님의 그 피날레 책이 그 구조가 이제 잘 시스템적으로 이 뼈대 잡기 잘 좋게 책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자료가 이제 박효준 변리사 선생님의 그 바주카포가 이제 다 이제 그런 구조로 돼 있고, 민사소송법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례집에 나오는 답안이 그 이제 답안 내용 빼고 제목만 이렇게 잡는 게 딱 그 피날레 구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외우는 거를 다 그 구조에 맞춰서 한 중목차 정도 외우고, 중목차 안에 들어간 내용은 이제 뭐 적당히 뭐 키워드만 잡아서 외우거나 뭐 한두 줄 이렇게 잡아서 외우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포맷을 통일을 시켜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특히 민사소송법은 이제 판례도 그렇고 학설도 그렇고 이제 논거도 같이 외워줘야 되는 게 좀 굉장히 무리가 됐었는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잘 해결은 안 됐던 것 같긴 한데 그냥 억지로 외웠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소송 경제가 어쩔 때는 긍정설에 논거가 되고 어쩔 때는 부정설에 논거가 되니까 이제 언제 여기 들어가고 언제 저기 들어가고가 이제 헷갈릴 때가 되는데 경우가 있었는데, 그거 이제 뭐 어쩔 수 없죠. 결국 최대한 외워서 들어가는 걸로 했었고, 저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 과목을 하루도 빠짐없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게 시간은 30분 뭐 이 정도로 많이 안 주긴 했어도 하루를 아예 공부를 안 한 날은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7월 달에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 그 디자인법, 저는 이제 선택과목부 디자인보호법을 했는데 디자인보호법 그 모의고사 1등 해가지고 5응답안이 됐었는데 그게 아마 그거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고 이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그 감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됐었어서 선택 과목도 너무 경시는
그렇다고 이제 너무 또 많이 하는 건 또 이제 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 적당히 1시간 30분 이 정도라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는 게 이 시기에 제일 좋았던 방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에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또 그 상표에서는 피날레, 특허에서는 바주카포 이런 형식으로 공부하는 게 뇌에 잘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민소 공부할 때도 제가 주로 봤던 그 기출문제 핸드북에 목차 준위별로 다른 색깔 형광펜을 칠해서 그런 목차 위주로만 보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목차가 나오는지를 봤었고, 또 마찬가지로 그 학설이 저는 민소 공부할 때 되게 걸림돌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학설을 읽다 보면 둘 다 사실 말이 되니까 학설인 거라서 이쪽에 설득이 되니까 판례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 문제점이 있어서 저는 처음 그래서 회독할 때는 학설을 안 읽었습니다. 그냥 어떤 논의가 있으면 판례가 있어서 판례가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럼 학설을 일단 이제 GS에서 써야 될 때는 판례에 이제 긍정되는 학설 그리고 부정되는 학설 이런 식으로 제가 쓴 다음에 논 거는 지어서 쓰는 식으로 처음에 공부를 했고요. 그런 식으로 판례가 좀 단단해진 다음에 좀 여유가 생겨서 그 다음 회독을 할 때 뭐 학설 이제 정확히 어떤 학설들이 그때 학생 이름 위주로 또 봤고, 또 그 다음 회독을 할 때 이제 학설을 논 거 키워드 하나씩만 챙기는 방식으로 결국에는 학설은 키워드 하나 정도만 가져가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좀 다른 방식으로 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일단 선택 과목 관련해서 거의 매일 보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5월 달에 자꾸 빼먹다가 6월 달 돼서 이제 이러다 진짜 선택 다 할 수도 있겠다 위기감이 들어서 그때 막 급하게 GS 쓰고 암기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조급함을 좀 느끼고 싶지 않다면 5월부터 좀 미리 30분씩 하는 거를 저도 똑같이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상표에서 피날레는 거의 활용을 하지 않았었는데 대신에 목차집을 많이 봤었습니다. 저는 목차집을 보면서 전교재를 봤을 때 그 목차집에서 필요한 판례만 넣고 나머지 필요 없는 걸 빼고 하면은 답안지에 필요한 기본 목차가 완성이 되는 것 같다라는 걸 느껴서 5월 달에 그 딱 목차집에다가 그 위치에다 판례들을 정리해가지고 외웠던 게 오히려 피날레를 통합해서 한 번에 공부할 수 있었던 방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피날레를 봤을 때는 그 목차집을 세세하게 케이스별로 쪼개서 적어주신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피날레를 봤을 때 쪼개서 양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었어서 목차집으로 한 번에 통합해서 외웠던 게 조금 더 도움이 됐다고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그 특허 관련해서 원래 5월에는 이제 오전에 민소 기초 GS가 있고 오후에는 이제 상표 실전을 듣는데, 그러면 특허를 이제 쓸 게 기출 GS나 아니면 이제 저녁에 스스로 풀어보는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때 이제 기출 GS를 듣거나 아니면 스스로 사례집을 사서 풀 수 있다면 기출을 무조건적으로 풀어보는 게 특허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소나 상표는 사실 기출을 풀어보진 않았는데 특허는 기출의 그 러프함이 정말 이제 놀랍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제 스스로 해보시든지 한번 맞아보시는 게 정말 실제 기출 만났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5월에 이제 상표 실전 끝나고 이제 저녁에 스터디 카페 이제 강남에 있는 걸 가가지고 혼자 기출을 이제 2시간 동안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특허 기출 풀어보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예, 기출 GS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이제 말하려다가 누락을 했는데 저는 이제 기출 GS를 수강을 한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GS를 들어서 그런 어떤 거칠게 표현된 문장들을 보고 이제 논점을 추출하고 쓰는 연습을 했고, 또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최대한 잘 소설을 쓰는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올해 문제도 보면은 아마 3번이 제일 좀 그런 거와 연관이 있었을 텐데, 아까 전에 그 이준 씨가 얘기했던 그 일부 취하 관련된 문제, 그것도 저는 사실 그 판례가 있는 걸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판례 저는 못 봤었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이제 그렇게 쓸 때 그런 기출 GS를 들으면서 연습했던 임기응변식으로 이제 써내려가는 거를 그때 좀 해서 잘 방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론은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그런 이유로 이제 보정이 안 되는 걸로 했었는데, 이제 그런 기출 GS 강의가 그런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6월 달에 사례 강의를 조금 들었었어서 기출을 그 시기에 접해보는 거는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5, 6월 달에 건강관리에 약간 실패를 해가지고 체력이 좀 많이 안 좋아졌었고 컨디션이 나빠서 며칠 정도 공부에 많이 시간을 못 투자한 기간이 좀 있었는데 이런 거 좀 방지하기 위해서 3, 4월 때부터 약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하시는 걸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저는 선택 과목을 저작권법을 선택을 했는데 아무래도 동차라 시간이 없어서 저도 처음에 저작권법 선택할 때는 좀 이렇게 망설였던 것 같아요. 그 새로운 법 구조를 일단 적응을 해야 되고 이게 기존에 배우던 특성들이랑 되게 많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근데 저는 그걸로 이제 되게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5월에 저작권법 책을 한 번도 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핀 적이 없는데 그 일단 판례를 암기해야 되는 게 되게 적어서 그 김선아 변리사님 수업 들었었는데 그 암기할 판례만 딱딱 집어주시면 한 5개, 10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나머지는 조문으로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전 5월에 근데 이제 민소가 특히 너무 힘들었어서 차라리 민소의 시간을 다 때려박고 선택타를 하자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했어서 근데 이제 저작권법도 되게 좀 안정적으로 점수 넘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작권법 선택하는 것도 나름 추천합니다. 저작권법의 장점을 말해줬었는데 저는 디자인보호법을 봤었던 입장에서 이 디자인보호법을 홍보를 해드리자면 디자인보호법 저도 거의 한 이틀에 20분 정도 5월부터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저는 5월에 GS를 수강했었는데 그 5월 GS가 수업이 일주일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서 0.5 GS 정도 되는 분량이었고 그 GS를 쓸 때는 저는 제가 항상 지키던 원칙 기본서를 절대 안보자를 이제 어기면서 디자인보호법은 그냥 기본서 보면서 쓰고 그리고 이제 평일에 이틀에 한 번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읽었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이 1차 때 봤던 것들이라서 새롭게 익힐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디자인보호법도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판례는 제 기준 한 7, 8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디자인보호법도 7, 8개만 외우고 나서 나머지는 그냥 특허 판례를 적당히 쓰니까 답안 작성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너무 디자인보호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거는 뭐 어떤 선생님이든 다 알려주실 테니까 그러면 그런 거 한 10개 이하로 외운 다음에 나머지는 특허 지식으로 이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을 이제 수험생 분들이 잘 판단하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존 저희가 여기서 영상에서 장단점을 살짝 말씀드릴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공부했을 때 선택이 어느 정도 점수가 떴는지 살짝 참조를 해주시면 수험생분들이 조금 더 정교하게 판단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4월에 기초 GS 듣고 그리고 이제 5월에 안 하고 이제 6월에 실전을 답안 아예 안 써보고 목차만 잡고 그냥 그 답만 확인하고 7월에는 이제 한 하루에 한 20분 정도 봤던 것 같은데 63점 나왔습니다. 이거 또 해마다 또 다를 수 있고 개별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아무튼 객관적인 정보를 이렇게 최대한 전달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거고 수험생분들이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저작을 선택하긴 했는데 항상 김선아 변리사님 처음 수업할 때 말씀하시는 게 저작은 도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아무래도 디자인보호법 많이 보다 보니까 50점을 좀 넘기게 이제 많이 출제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작은 최근에 또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직 디자인보호법만큼 많지는 않다 보니까 그래서 저보단 공부 조금만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때문에 선택탈 하시면 안 되니까. 말씀 주신 거 참고하시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하시는 거를 다들 권장 주시는 것 같아요. 혹시 그 다른 분들께서는 선택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시는 점 있으시면 첨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도 디자인보호법 선택을 했는데 저는 하루에 한 30분 정도를 5월부터 이제 매일매일 하루에 30분씩 투자를 해서 점수는 이제 60점, 66점 나왔는데 디자인보호법은 일단 효근이가 말한 대로 특허법 판례를 사용하고 포섭은 전 상표법과 또 닮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특허에서 배웠던 판례들 많이 활용하고 상표에서 배웠던 포섭 스킬 잘 활용하면
디자인 보호법은 정말 너무 좋은 과목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디자인 보호법 선택해서 했었는데요. 저는 5월 달에는 30분씩 보려고 목표를 삼았지만 거의 실행하지 못하고 6월 달이 돼서야 약간 위기감을 느끼고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GS 쓰면서 외우고 쓰고 나서 외우고 하면서 그때 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사이로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호법이 그래도 1차 때 봤던 내용들이라 크게 이제 새롭지 않고 또 외워야 되는 판례도 엄청 많다고는 느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서 보면서도 조문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문으로 해결하는 거다 표시해놓고 조문 번호만 대충 외워놓고 하니까 암기의 부담이 생각보다 적었고 무엇보다 다수가 선택하는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좀 불안감이 덜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6월 달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을 때 한 60점 나와서 패스했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월달, 6월달에 이제 김웅 선생님 기초 실전 GS 이렇게 듣고 4월달에 기초 GS 듣기 시작할 때부터 매일 30분씩 책 이렇게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제 단권 그 단문 대비하듯이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해주신데 김웅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외우듯이 이렇게 30분씩 외워가지고 올해는 68.66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매일 30분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보면 또 뭐 그렇게 뭐 또 많은 것도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안정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사실 처음 이제 2차 처음 할 때 선택 과목 조금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원까지 화학을 전공했어가지고 유기화학을 볼까, 왜 유기학 같은 걸 보고 이제 합격을 하면 또 이제 수습 같은 거 구할 때도 이제 어필을 할 수 있는 점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고민했었는데 이게 사실 뭐 GS 수업을 들으면서 대비를 하는 게 훨씬 더 좋겠다는 생각도 했고 이제 디자인 보호법의 구조 자체가 특허 저는 굉장히 또 유사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 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서 저 디자인 보호법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상세한 답변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동차 처음 진입할 때 공학 과목 할지 뭐 법 과목 할지 디부할지 저작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데 뭐 아무튼 이 정도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이런 걸 감을 좀 파악하는 정도로 이제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본인의 선택 과목은 본인이 이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음으로 어떤 얘기 또? 저 이제 7월 네. 마지막 달 어떻게 보냈는지. 저 7월에도 크게 달라진 거 없이 특허는 총알, 상표는 암기집, 민소는 핸드북을 계속 봤고요. 추가적으로 한 거는 이제 6월 GS 종강 이후에 여태까지 GS 공부했던 GS 자료들을 한번 다시 읽어봤었고 또 상표는 피날레를 2번 정도 빠르게 읽어봤던 것 같고 특허는 바주카퍼를 한번 빠르게 읽어봤었습니다. 이거는 암기 목적은 아니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라서 그런 이제 목차 정리해 놓은 거 보면서 이때는 이런 식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목차 나왔었지를 생각해보고 또 이 목차 밑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용도로 각각 교재를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7월에도 5유월 때 마찬가지로 회독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피날레와 암기 노트 그리고 사례집은 틀린 부분들 이제 체크해 놓은 것들만 다시 보는 식으로 회독을 했고 특허도 이제 기본서로 다시 이제 회독을 하면서 이제 읽다 보면은 제가 느낀 바로는 특히 특허 기본서 읽을 때 내가 버렸던 내용이 혹시 설마 시험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서 전 특히 근로자의 날 판례가 자꾸 눈에 밟혀가지고 이거 봐야 하나 했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양을 늘리지 말자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면서 그냥 안 보고 그냥 계속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을 늘리는 것보단 진짜 그동안 공부해왔던 거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회독한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가장 7월을 묵묵히 잘 보내는 방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 그 근로자의 날 판례를 공부를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하시려면은 뭐 하셔도 되겠지만 이제 7월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공부의 본질이 양 줄이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 줄이는데 자신만의 기준을 정하시고
거기 이제 사실 양주일 때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 용기를 잘 실현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나연님.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GS 단권화를 할 때 그동안 GS 단권화를 하면서 각 GS마다 한 번 더 봐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어떤 용도로 봐야 될 GS인지를 단권화할 때 좀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예를 들어 목차만 한 번 더 봐야 되는 건지 내용을 한 번 더 봐야 되는 GS 문제인지 아니면 충분히 잘 파악하고 있어 다시 볼 필요가 없는 문제인지를 매 회차 GS마다 간략하게 적어놨어서 다시 봐야 하고 좀 참고를 해야 되는 GS들만 단권화 해놓은 것들 모아서 해독을 했었고요. 상표의 경우에는 이미 점교재에다가 이제 판례집이랑 다 많이 단권화를 해놨었기 때문에 그 점교재 위주로 봤었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총알을 기본서에다 표시를 해놨어서 그 총알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GS 출제되어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서 나머지 지엽적인 부분들은 이거 얼마 전에 봤던 거다 하면서 흐릿하게 딱 결론 정도만 기억날 수 있게 해서 준특허 기본서를 쭉 회독을 했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원래 주교재였던 암기노트를 최대한 스피드 올려서 밀도 있게 회독을 하려고 노력하면서 7월 동안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 시기에 멘탈이 가장 많이 힘들었던 시기인데 아무래도 모두가 가장 심적으로 힘들어하실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때 시간 관리에 대한 압박도 되게 심했어서 밥 먹는데 걸리는 시간에도 막 죄책감이 많이 느껴져서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못 먹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래도 시험이 끝나는 동시에 이제 끝이 보이는 압박감이고 힘든 부분이니까 잘 견뎌서 시험날까지 힘들어하면서도 꾸준히 해야 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7월에 제가 가장 좀 특이했다고 할 수도 있는 게 전 회독 속도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모든 과목은 다 기본서 위주로 봤고 그 다음에 GS는 한 20% 정도 봤던 것 같고 민사소송법만 사례집을 따로 챙겨봤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회독을 일주일에 1회독 하는 걸 목표로 해서, 그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할 때는 한 6일을 잡고 했는데 한 9일에서 10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양을 줄일 수 있었던 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외운 거랑 이제 안 외운 거랑 이해 아예 안 된 거를 다 책에 표시를 해놨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미리 해놓으니까 확실히 회독하는데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특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용을 좀 더 알다 보니까 4일 1회독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이제 그 외웠던 것 중에 이제 잘 안 외워졌던 것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때 빠르게 더 1회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판례집을 7월에도 계속 봤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안포섭 부분만 좀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을 저희가 금토일에 보다 보니까 이제 전주에 똑같이 금토일날 시험 본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1월 화수에 이제 아까 4일 1회독을 했으니까 1월 화수 4일 1회독하고 이제 민사소송법도 이제 전주 갔을 때는 4일 1회독 하는 걸로 목표로 해서 그렇게 회독을 했고, 이제 금요일 날은 이제 똑같이 그 특상을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건대 근처 가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민사소송법이랑 선택 과목 이제 한 30분 정도 보고 하는 거를 이제 전주에 해봤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긴장감도 좀 줄고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7월달 돌이켜 보면은 계속 해왔던 대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업도 다 끝나고 이제 뭐 자기 이제 GS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의 외운 걸 써보고 이런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없는 시기였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여태까지 해왔던 게 이게 잘 해왔다라고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다독여가면서 공부를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5월달, 6월달에 공부 그 방법처럼 이제 그 피날레 그 포맷대로 이렇게 복습을 하고, 또 이제 GS 복습을 그때 한경훈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 도중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6분 4분 원래는 이제 3분 2분 3분 2분이었을 텐데 좀 3분 동안 잘 안 돼가지고 좀 2배로 늘려가지고
그렇게 GS 복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분 공부하는데 GS 복습 20분을 잡고 나머지 30분은 책 회독하고 그거 이제 계속 반복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 GS 보고 실전 GS 보고 기초 GS 보고 실전 GS 보고 계속 반복했던 것 같고 민사소송법은 사실 그 이제 처음에 공부를 뭘로 할지를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5월 6월 달에 복습을 할 때는 이제 사례로 들어갔다가 다시 그 통합 그 민사소송법으로 넘어온 케이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기본서 회독 계속하면서 근데 사실은 동차였기 때문에 조금 쳐낼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최대한 그 파란색 네모칸까지만 외우고 검은색 네모칸은 다 이제 포기 놔주는 걸로 해서 이제 계속 똑같이 이제 20분은 그 GS 기초 GS 실전 GS 복습하고 30분은 책 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뺑뺑이를 돌리고 7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가 있는데 저는 위비스 모의고사 한 번만 봤었고 원래는 이제 두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7월 중순쯤에 본다고 이제 한 번만 봤던 걸로 해서 이제 한 번 보고 그때 아마 점수가 그냥 그 실전 GS 내내 나오는 점수대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냥 그 7월 달 동안 그 해왔던 거 그냥 잘 해왔구나라는 느낌으로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디자인 뽀뽀에서 점수를 잘 받았어가지고 거기서 조금 용기를 얻어서 들어갔었고 이제 합격 가능성을 언제 느꼈냐에 대해서 말씀 조금만 드리자면은 그 첫날이 이제 상표 특허 이렇게 봤을 텐데 그때 딱 첫날 보고 걸어 나오는데 요거 이제 다음날 민사소송법만 이 호랑이굴에 정신 제대로 차리고 들어가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서 그때 이제 집에 들어가서 바로 그냥 하루 종일 민사소송법만 보고 근데 디자인법도 안 보면 안 되니까 30분 디자인법 보고 그러고 이제 민사소송법 디자인법 보고 이제 걸어 나오면서 민사소송법 잘 방어했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조금 합격 가능성을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7월 공부 방법까지 들어봤는데요. 되게 다양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에 양을 줄여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까지 쓰기감을 유지하는 거, 그다음에 시험장까지 이제 그 마지막 정신을 관리하면서 이제 시험에 보는 내용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봤는데요. 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으시는 것 같으세요? 네. 물론 이제 각자 장단점이 있으시겠지만 공통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6월까지 하시던 공부 방법을 바꾸지 않고 7월에 그거를 그냥 약간 그 반복 주기만 조금 줄여가지고 그대로 해나가신 게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고요. 보통 이때쯤 되면은 좀 불안하다 보니까 자꾸 새로운 자료 볼 수도 있고 안 하던 공부 하게 될 수도 있고 한데 그 멘탈 유지하시면서 하던 거 계속 하신 그게 제일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소송경제 이 얘기 나올 때 저 그냥 선생님께서는 저는 이 영상이랑 관련해서 소송경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그냥 살짝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사실 민소가 너무 어려우니까 소송 경제, 뭐 당사자 편의 이런 거를 좀 써서 그때그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많이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써먹을 때는 많이 없어요. 네, 그 개별 제도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험생이 그거를 어떤 공식에 맞춰서 한다는 게 되게 어렵죠. 완전히 파악하지 않으면. 근데 어쩔 수 없고 그냥 그때그때 외우고 많이 안 외워졌으면 느낌 봐가지고 소득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된다. 편히 이렇게 쓰면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학교 비법이나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감명 깊게 집중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조금 가벼운 주제로 이제 공부하면서 기억이 났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험생활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GS 보면서 느꼈던 점들, 아니면 뭐 강사 어떤 점이 재밌었다는 것 이런 소감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한경훈 변리사님이 그 질문을 하면 잘 대답해 주시고 특히 그 퀄리티 약간 좋은 질문을 하면 흥미로워 하시는 게 저도 재밌어서 상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그 기쁠 마지막 시간에 명품
한솔 상표권 이전 판례에서 그 공존 동의 제도가 만약에 비슷한 사안에 적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그래서 변리사님이 되게 상세히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번 2차 시험 3번 문제로 나오게 돼서 내가 이 2달 전에 물어봤던 게 똑같이 나와서 그때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기억이 나서 열심히 적었던 기억이 되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박경준 변리사님, 한경훈 변리사님, 이창원 선생님 다 질문에 대답을 잘 해주시니까 너무 산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는 질문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서 실력을 늘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훈까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너무 산으로 가지 않는 거기에 포인트를 살짝 두신 것 같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좀 느끼셨던 점이 있으신가요? 그게 근데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탐구할 가치가 있는 질문이랑 산으로 가는 거랑 한 끗 차이긴 한데, 그걸 약간 스스로 좀 생각하면서 이걸 지금 내가 궁금해하는 게 과연 시험에 도움이 될까가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이게 궁금한 건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를 생각하면서 하면, 내가 궁금증 해소를 위해서 궁금하기만 한 거면 사실 질문을 꼭 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서 질문을 이제 선생님들께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 제시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시험장에 있었던 돌발 상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시험장에서 상표법 시험에서 1번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제가 너무나도 당황을 한 나머지 1번에 2번 소문제 2번의 배점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몇 페이지 더 적어야 됐는데 제가 한 2페이지만 적고 이제 그냥 제가 다 쓴 줄 알고 3번으로 넘어가 버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3번을 쓰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순간적으로 떠올랐던 게 박영정 강사님께서 이제 그 수업 때 혹시 만약에 쓰다가 내가 안 쓴 게 있으면 뭐 이제 뒤에다가 쓴 다음에 뭐 죄송합니다 유유 뭐 이렇게 추가하라고 하는 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3번까지 딱 쓰고 이제 한 페이지가 남아가지고 한 페이지를 이제 제가 앞에서 포섭을 너무 덜 한 것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쓴 다음에 이제 위에다가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배점을 착각했습니다를 썼습니다. 실제 썼는데 그게 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쨌든 시험장에서는 이제 제가 저 GS 쓰면서 한 번도 안 하던 실수였는데 시험장에서는 진짜 돌발적인 실수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런 돌발 상황들 잘 대처하는 게 시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되게 당황하셨겠네요. 네. 상표 그 문제가 많이 어려웠죠. 1번이. 네. 저는 집에서 풀었는데도 당황해가지고 이거 현장에서 어땠을까 진짜. 그 정도로 대응을 하신 것도 사실 되게 잘하셨는데 또 기지를 발휘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유유는 이걸 실제로 하신 분을 처음 들어봐서 이래도 되는군요. 네, 좋은 사례 또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한경훈 변리사님 기쁠 수업 들으면서 3회차였나 그 처음 답안지 쓰는 날에 답안지 피드백 부탁드리면서 답안지 보여드렸었는데 변리사님께서 답안지를 막 오래 읽으신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 쓱 보셨는데 혹시 문과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지? 이러고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누가 봐도 좀 다른 느낌이긴 했거든요. 약간 뭐 좋게 얘기하면은 와 이거는 좀 다르다 또는 약간 외계인 같은 느낌? 이공계생분들의 그런 스타일이 아예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막 되게 그런 방법론들을 되게 고민을 또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를 잘 영점 조절을 되게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그 재능도 가지고 계시지만 그만큼 노력도 되게 잘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 듣다가 생각났는데 저도 시험장에서 그 전까지 하지 않았던 실수를 조금 했어서 상표 문제 풀면서 3번 문제를 푸는데 저는 40분, 20분, 40분, 20분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풀었고 마지막 4번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그래도 딱 20분 정도가 남아서 시간 관리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4번 문제 풀려고 페이지를 넘겼는데 3번 문제 소설문 3번이 나오는 거예요.
20분 딱 남아서 이제 4번을 풀어야 되는데 아직 3번이 안 끝난 걸 확인해서 그때 정말 당황하고 문제를 겨우겨우 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또 상표군요. 이번 상표 너무 어려웠죠. 너무 어려웠던 네. 것 같습니다. 너무 어려웠고 네, 그 들으면서도 앞에 이제 다 시간 조절 엄청 잘해주셨다고 얘기했던 게 또 기억이 나가지고 그렇게 1번 문제에서 어쨌든 시간 조절 다 잘 해주셨으니까 이런 돌발 상황들도 잘 대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일단 두 가지가 제일 기억이 남는데 그 처음으로 이제 이창환 강사님한테 질문을 대면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기초 GS 1회차 문제 끝나고 이제 일요일 날 그 1회차 문제 관련해서 그 이송 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 질문 드릴 때 이창환 강사님 이제 저는 기본이랑 사례 강의 온라인으로 듣는데 너무 무서웠어가지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릴지 말지도 그 주변 지인한테 이게 내가 틀린 건가 하면서 막 이제 물어본 다음에 근데 이거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손이 덜덜덜 막 떨리면서 가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래 되게 진짜 평소에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에 비해서 질문할 때는 되게 소프트하게 되게 잘 답변해 주셔서 그 좀 자신감을 한번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5월에 한번 이제 슬럼프가 크게 왔었는데 그때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이랑 단둘이 얘기하면서 그 이제 그냥 합격할진 잘 모르겠고 그냥 열심히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형준 변리사님께서 딱 그때 열심히 하는 사람이랑 붙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다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좀 철퇴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시 열심히 좀 달렸던 것 같고 그래서 네, 끝까지 달리니까 좋은 결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근이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강사님들 항상 질문 하면은 답변 잘 해주시고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냥 굳이 더 팔 필요 없이 그냥 과감하게 버리시는 게 맞고 그리고 항상 끝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것 같습니다. 정말 차이가 큰 건데 동차 때 누구든 열심히 하지만 그냥 동차 때 열심히 한다 이 생각이 아니라 붙으려고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그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시는 분들도 진짜 동차 합격할 수 있다 이 생각으로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가 이제 이게 계속 한규용 변리사님 얘기가 좀 자주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저 이제 실전 B 종강하고 한규용 변리사님께서 이제 실전 B가 맞을 텐데 그 끝나고 이제 한번 이렇게 약간 책거리 같은 느낌으로 간식 한번 돌리셨는데 거기에 이제 되게 그 마음 따뜻해지는 말씀을 이렇게 써주셔가지고 이게 5월 말쯤 되면 이제 한창 그 이 기득 사람들이랑 경쟁하면서 감정이 굉장히 메말라가는 시점인데 그때 이제 조금 따뜻한 말을 보면서 조금 기운을 북돋았던 그게 조금 마음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 아직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좀 그 이제 마음을 다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요거는 그 조금 이제 시험 새로 이제 치는 사람들한테 조금 저는 이거 몰랐었는데 그 시험을 칠 때 이름 쓰는 란이 연습장 맨 첫 장에 있는데 그걸 꼭 아시고 시험을 보셔야 되는데 그 제가 알게 된 이 경로가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 자기 이름이랑 수험번호를 쓰는 란이 따로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따뜻한 얘기와 실질적인 얘기까지 같이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질문 얘기가 나와서 또 갑자기 생각나서 드리면 민소는 사실 되게 제일 어렵고 양도 방대하고 내가 공부하는 게 맞나 이것도 파악도 잘 안 되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강으로 들으셨을 땐 직접 질문하기 어렵지만 인강으로 듣다가도 이제 모의고사 GS라고 하잖아요. 근데 현강으로 만약에 듣게 되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험생 여러분 듣는 분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오셔갖고 질문을 한두 개라도 해보면 질문 들으면 제가 민속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있나 안 하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잘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덜덜 떠는 거야. 이거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서 아니라고 진짜 잘한다고 이제 그렇게 말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와서 질문하는데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공부법인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대면에서 질문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적어도 한 2번 정도 질문하시면 자기가 공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강에 있을 때는 최대한 좀 강사하고 접촉해 보려고 하는 것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래서 그 몇 년 전인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었어요. 스타디인데 질문 받고 있으면 기다리는 거야 끝까지. 질문하는 걸 왕창 한 수십 개 모아가지고 이제 미리 하면 민폐가 될까봐 다 질문 받고 마지막에 하려고 한 스타디 팀이. 근데 다 질문 받고 이제 그 팀 질문 받으면 질문이 되게 많거든. 되게 힘들었어요. 워낙 질문이 많으니까. 근데 받아주면서도 마음이 뿌듯한 거야. 너무 공부를 잘하고 세 팀이 질문을 나눠서 질문하는데 야 얘는 정말 질문 잘한다. 얘네는 붙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냥 동시에 붙고 이제 좋은 직장 취직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또 해마다 결혼할 때도 찾아오고 하면 한 번은 또 식사도 같이 하는데 예, 그 친구들처럼 질문하면서 자기 위치를 좀 파악해보는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저희도 결혼할 때도 찾아뵙고 인사드려도 되나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결혼 이렇게 청첩장 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보내면 제가 잊지 않고 화환도 보내고 그러니까. 와. 그래도 여기 계신 최소 5분. 아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는 분들도 또 내년에 합격하셔서 또 여기 앉아 계셔서 또 화환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네,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에피소드 이렇게 좀 가볍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합격 이후에 각자 삶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학리사로 네, 그 학교를 병행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자기 개발을 위해 또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모임이나 취업 이런 쪽으로도 경험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최근에 어떻게들 지내고 계신지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2학기를 사실 휴학 중이었어서 다음 연도에 복학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학교도 안 다니고 있고 취업 준비도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놀면서 지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노냐면 그냥 보고 싶었던 친구들 만나고 고마웠던 사람들 밥 사주고 배우고 싶었던 운동도 배우고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 재능 기부도 또 하고 계시잖아요. 그 조판기 톡방에서 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한경훈 변리사님과 이제 박형준 변리사님이 그 진행하시는 1차 강의 질문 톡방에서 질문을 받아주는 역할로 일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또 영상 보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또 여기서 이제 톡방에서 또 질문 주시면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2학기 때 복학을 해가지고 이제 합격한 이후에도 학교를 다니면서 최근에 종강을 했는데 이제 합격하고 난 이후다 보면은 학교 생활이 이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면서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공 공부가 워낙 오랜만 1년 동안 휴학을 했다 보니 전공 공부가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성적이 그래도 중요한데 중요한가? 이렇게 쉽게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겹치게 되면서 조금 공부를 이제 하기 싫어지는데, 일단 묵묵히 어쨌든 종강을 잘 마무리해서 지금 이제부터라도 또 열심히 놀려고 생각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모임 같은 거는 꾸준히 나가면서 합격하시면 아마 놀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2학기에 복학을 했던 상태여서 이번 학기 종강에서 이제 막 2학년 생활을 마쳤고요. 아직 2년이나 학교 다녀야 될 기간이 좀 많이 남아서 이제 어떤 학과 좀 복수 전공할 것도 조금 고민해보고 있고, 그래도 지금 학점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이제 공부가 끝났으니까 좀 여유 있게 사람들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 조금 하면서 배우고 싶었던 운동도 배우고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대학교 2년 다니다가 이제 군대 2년 갔다가 이제 저번 학기에 휴학하고 이번 학기 복학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합불이 약간 애매할 때는 되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가 이제 중간고사 기간 끝나고 합격이 이제 나오니까 저도 재밌게 놀면서 학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너 학점 필요 없지 않냐라는 세뇌를 많이 해가지고 저 필요 없는 것 같긴 해서 그냥 뭐 기말고사 한 과목당 하루 정도 공부하면서 이제 각종 소모임도 나가고 기존에 못 봤던 애들도 보면서 되게 재밌게 지내고 있고, 자기 시간이 되게 많아지다 보니까
자기 개발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사정이 조금 달라서 이게 나이도 차고 하다 보니까는 바로 수습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합격을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 돌아가는 시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결과 나오고 그 다음 날에 바로 취업 박람회 하고 면접 보고 자기소개서 쓰고 하는 게 굉장히 빨라서 저는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시험을 보고 조금 느낌이 좋았어서 그래서 이제 남는 이제 7월달에 시험 보고 10월달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3개월 동안 이제 그냥 좀 적당히 놀면서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노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 뭐 하면서 놀까 하다가 이제 영어 점수 그것도 다 끝나가고 뭐 또 다른 거 따놓은 거 이제 윗단계로 좀 따고 싶은 게 있어서 가지고 그때 이제 뭐 영어 공부 좀 하고 일본어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점수를 좀 따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나중에 면접 볼 때나 이럴 때 또 이제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됐어서 이제 수습처를 구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기회들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니까는 이제 잘 단기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셔서 빨리 붙고 이제 원하는 데 자리 잡으시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이제 합격 이후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듣고 이제 그게 이제 공부에 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포인트로 삼아서 이렇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또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는데 마지막으로 각자 이제 수험생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나 격려, 위로의 말 있으시면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공부가 하기 싫을 때면 항상 이 윌비스 합격자 영상 같은 거를 많이 봤었고 또 합격 수기 같은 것도 많이 읽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1년 전의 저나 아니면 몇 개월 전의 저랑 비슷한 상태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하고 있으시니까 스스로를 조금 더 너그럽게 다독이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묵묵히 하시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합격자들 그동안의 영상을 보면서 참 이분들은 너무나도 대단하신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 분들도 모두 이 자리에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묵묵히 노력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합격의 결과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힘내라는 저도 이제 수험생의 고충을 같이 겪어본 입장으로서 힘내라는 말도 사실 힘이 잘 안 나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이런 합격자들을 보는 것들이 조급해지고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들도 존재하는데 그럴 때마다 스스로 다독이면서 조금씩 포기하지 않고 하셔서 꼭 합격의 결과를 이제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수험 기간이 정말 힘든 시간이고 모두의 상황마다 다 각자 다른 힘듦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스스로 몰아세우면서 필요 이상으로 힘들어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묵묵히 노력해 오신 시간만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늘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작년 이 생동차 합격자 영상을 이제 올해 2월에 봤었는데 아마 올해 2월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를 잡고 공부하면 되게 좋아서 제가 합격 수기에 제 끝에 메일 써놨으니까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많이 물어봐 주시고 제 등수 넘으면 밥 사드릴 테니까 제가 제2의 곽아연 변리사님 됐으면 좋겠고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한다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본인을 깎아내리는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다. 저 오늘 이번에 영상 나오는 저 사람들 됐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냐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게 합격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빠르게 되는 이제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강의를 이제 누구 선생님 거 들어야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성격이라면 그냥 저처럼 윌비스 종합반 수강하시고 듣는 게 그 시간도 아끼고 마음 씀씀이도 아끼고 뭐 이렇게 더 저처럼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분들이 얼마 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저도 이제 5분을 모시고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많이 놀라기도 하고 어떻게 생동차 기간에 이런 걸 다 하셨을까, 그래서 되게 많이 배운 점도 되게 많았고요. 근데 제일 많이 제가 느꼈던 부분은 스스로를 동차라는 그 틀 안에 가두지 않고 어차피 모두 다 경쟁하고 합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냥 나도 똑같은 수험생이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각자 해나가셨던 게 합격의 큰 비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각자만의 방식을 이미 잘 찾으셨다면 그대로 밀고 나가시면 될 것 같고, 혹은 아직은 좀 방향을 모르겠다 싶으시면 5분 중에 나랑 되게 잘 맞는 분을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이분의 합격 수기든 이분의 영상의 어떤 방법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그 방법대로 잘 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좋은 얘기들을 들려주기 위해서 참여해주신 변리사님들에게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각자 여기서 좋은 말씀 드리기 위해서 진짜 많은 고민을 해서 이제 추리고 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여기 나오지 않은 공부 방법도 또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또 한정 지어서 생각하기보단 각자 좋은 방법 잘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업 때 뵙게 되면 다른 얘기들도 같이 함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 동차 이거 영상인데 가끔가다 이제 생동차 가능성이 있나 이렇게 좀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다들 이렇게 생동차를 막 맨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묵묵히 이겨내셔서 다들 좋은 결과 얻으신 거니까 일단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은 시간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10시 반인데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실 촬영 전에는 우리 생동차님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운이 조금 더 이렇게 좋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촬영했는데 막상 촬영을 해보면 이분들은 합격을 안 할 리가 안 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 우리 강사들도 들으면서 계속 와와 감탄사만 연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강사들도 아까 우리 박형준 변리사님이나 한경훈 변리사님 말한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이런 내용들 참조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격기는 우리 학원 홈페이지나 제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참조를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니까 즐거운 연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